편해. 혼자 있는 게. 원래 혼자 있어 놔서 영감님 있을 때부터 혼자 있어. 같이 살다가 영감님 돌아가시고 혼자 있어 놔서 혼자 있는 게 편해.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마음 쓰는 걸 보느니 혼자 지내는 게 편한 거다. 태백산맥 북쪽 우리나라 중앙에 자리 잡은 강원도 인제. 그 중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오염 없는 청정마을로 꼽힌다. 마을 노인회장으로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며 노인들을 살피는 게 일이라는 이성영 씨가 특별히 챙기는 노인이 있다. 구루마를 놓고 없는 거 보니까 너 또 어디 가셨나 봐. 한시도 집에 계시질 않으니 뭐. 집주인이 애지중지 가꾸는 집 뒤 텃밭에도 여기도 안 계시는데. 이성영 씨가 찾는 노인의 흔적이 없다. 아니, 여기도 안 계시네. 안 계시 없어요. 다른 데 가셨나 봐. 거의 매일 계속되는 노인과의 숨바꼭질. 결국 이성영 씨는 노인이 계신 곳을 알만한 사람이 있는 데로 간다. 그곳은 자신의 집. 여보. 네. 아니 장모님 어디 가셨어? 조금 전에 왔다 가셨는데 왜? 뭐 깨밭에 깨 익었나 보러 가신다고. 왜요? 하여튼 똑같아. 가시는 분이나 보내는 무슨 사람이나. 아유 그럼 내가 어떡하냐고. 잠깐 가서 보고 아이고 오신다는데. 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오늘. 찾는 노인은 바로 장모님이다. 연세도 있고 하니 걱정이 돼 수시로 챙기는 것이다. 딸 김경자 씨한테는 깨밭을 보기만 하고 오겠다 하셨단다. 보고 오신다는 그런데 금방 보고 오신 줄 알아.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깨봐. 아직 깨밭에서 안 오셨어? 보고 오신다 그랬잖아. 아니 다 비게 됐어. 깨가 비게 됐어? 그것도 비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비고 계시는 거예요? 그 넓은 깨밭을 혼자 거둔다니 그러다 병나면 어쩌시려고. 부부는 애가 탄다. 사위 성영 씨가 그렇게 말렸건만 소용이 없었다. 노인네 안에서 한 2마리 사서 잡수면 되는데 그거 왜 자꾸 그렇게 일을 만드시는 거야. 나 참 거의 자갈밭이라서 뭐 깨도 별로 잘 되지도 않더만. 아이 가서는 또 아무 소리 하지 마. 그 양반 때문에도 머리가 더 빠진다 더 빠져. 내가 뭐 맨날 모자를 내가 왜 쓰는데? 응? 너무 부지런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장모님 때문에 사위는 걱정이 한 바가지다. 아이고 장모님. 미소만 야. 미안하니까 미소만 짓고 계시는 거. 예? 엄마 때문에 나만 맨날 혼나잖아. 아유 미안해. 다 먹게 된 거 내버리면 어떡해. 올해 89, 자식 6을 낳아 기르며 평생 허리가 굽도록 일을 했건만 엄마 김원영 씨는 아직도 일을 놓지 못한다. 여기 좀 앉아 계시라고. 그거 혼자 뽑으리고 그거 해시냐고. 대신 비워드릴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 안 그러면 안 비워드리고 그냥 갈 거야. 아유. 딸의 협박 아닌 협박 때문에 앉아서 쉬긴 하는데 다 했어 올해는. 보기만 하자니 답답해진다. 평생 쉬지 않고 해온 일,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편하다. 에이 올해 하면 이제 뭐 내년에 할지 뭐 알았지. 하늘나라 갈지 몰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엄마는 마음이 바빠진다. 원영 씨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둘이나 붙어서 그런지 진도가 척척 나간다. 그런데도 지켜보던 엄마 원영 씨가 낯을 쥐고 다시 밭으로 나서는데 전쟁통에 가족을 모두 잃고 실향 민 남편과 밥그릇 하나 없이 결혼한 원영 씨가 먹고 살게 된 건 이 부지런하고도 급한 성격 덕이다. 엄마 좀 쉬셔. 어? 아이 쉬어. 나도 쉬게. 어? 쉬어. 엄마가 쉬어. 미양이 아빠도 쉬어. 엄마는 사위가 70인데도 맨날 미양이 아빠래. 좀 사위라래야지 사위. 아니, 사이라 소리는 안 하더라도 다른 애들처럼 뭐 나서방 하듯이 이서방 한번 부르면 안 되나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굳었어. 가족이 된 지 45년이나 됐건만 사위는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먼 백년 손님이다.
이 마을은 큰 볼거리는 없지만 깨끗한 자연이 있어 도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경자 시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집의 자랑은 집밥 같은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오늘은 근처 계곡에서 잡아온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손님들에게 대접할 계획이다. 되게 큰데? 그런데 재료를 다듬다 말고 전화를 하는 경자 씨. 밥 써. 엄마가 빨리 와야 돼. 난 위급해. 감자전도 해야 돼. 엄마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집에 있던 엄마 원용 씨가 보행 보조차를 앞세우고 출동한다. 엄마네 집은 딸 경자신의 집과 불과 1분 거리에 있다. 서로 간에 대문을 나서서 모퉁이를 돌면 보일 정도다. 안 그래도 자식들 해줄 것 없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는 엄마는 딸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불이 나게 달려온다. 사위 이성영 씨가 산에서 캐온 더덕도 오늘 밥상에 오를 모양이다. 생선국 끓이려고? 매운탕. 매운탕? 매운탕 끓여야 되는데 참 국이 없는데. 깻잎. 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일어나 보행 보조차를 운전하는 엄마 원용 씨. 보통은 딸이 엄마 심부름을 가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다. 식재료로 쓸 깻잎은 원용 씨 집 텃밭에 따로 심었다. 여기서 키운 채소를 주로 쓰기에 손님들에게 가격이 저렴하고 건강한 밥상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딸이 시키는 대로 깻잎을 한 주먹 따가는 원용 씨. 자주 하는 일인지 자연스럽게 깻잎을 씻고 다듬는 다음 과정까지 도맡아 한다. 내년이면 자그마치 90. 허리도 굽은 엄마를 은근히 부려먹는 경자 씨. 엄마가 이걸 잘하셔요. 엄마가 잘하시고 또 엄마가 이런 걸 하시는 걸 좋아하셔요. 엄마한테도 쉬운 일거리를 드려야지. 장모가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걱정하는 사위와는 달리 딸 경자 씨는 엄마에게 주저없이 일을 부탁하곤 한다. 심지어 요리에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일을 떠맡기는 경자 씨. 붕울붕울 하는 게 얼만큼을 밀가루를 넣어야 되는지 몰라서 엄마가 했어요. 생선에 밀가루를 입혀 걸쭉하게 끓여내는 게 이 집 매운탕의 특징이다. 이게 이북식이야, 이북식. 엄마, 매운탕 끓이니까 아버지 생각나지? 응? 아유, 그 전에 그 보따랑에서 그 중투리 같은 거 이런 거 미꾸라지 몇 마리 잡아다 주면 한 10마리 가지고도 매운탕 끓여가지고 그냥 국물 흔히 해가지고 고기는 한 5~6마리 있어도 국물을 이만큼을 부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애들이 6이지 우리 형제들이 아주 지금 해먹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경자 씨 아버지가 실향민인데다 이 마을도 38선 이북 땅이었다가 6.25 때 다시 남한 땅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이북 음식이 익숙하다. 결국 손님상 차리는 것까지 엄마 원용 씨가 도맡았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도 빨리 드시죠. 얼른 앉아요. 말 그대로 집밥. 손님 주인 할 것 없이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 고추장을 좋은 걸 맛있는 집. 고추장. 네, 맛있는 집. 그러니까 알지를 않잖아. 괜찮아요 맛이? 옛날 맛이 나요? 엄마 원용 씨 손맛 덕에 한 번 찾은 손님은 단골이 되고 입소문도 많이 나고 있다. 한 집에 살진 않지만 엄마와 딸은 한솥밥 먹는 식구인 셈이다. 식사를 마치면 나 간다, 이제. 아니, 아유, 주무시고 가세요. 날도 여기인데 더운데. 뭘. 아니, 멀어서가 아니고, 여기 그냥 주무시면 안 돼요? 아니요, 괜찮네. 어여 가셔. 껌껌한 데 가서 쉬실 수 있어 들. 밤에 혼자 있을 장모 걱정에 사위가 잡아도 원영 씨는 고집불통이다. 저 양반 하지만 어지간해. 아유 내둬요. 아니, 내둬야지, 내두는데. 왜 저러시는 거야? 참. 편하니까 그렇지 그게. 노인 양반 혼자서 힘드실 테니 함께 사셨으면 하는 사위와 엄마 편하신 대로 해드리고 싶은 딸. 딸네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원영 씨는 등 뒤로 자식들의 마음을 느낀다. 보행 보조차에 의지해 느릿느릿 걸어와도 채 1분이 되지 않는 거리에 원영 씨가 혼자 사는 집이 있다. 어둡고 썰렁한 집에 들어오는 순간은 기분이 그리 좋진 않지만 외로움엔 익숙해졌다.
사위가 함께 살자고 하지만 원영 씨가 거절하고 있다. 응, 편해. 혼자 있는 게. 원래 혼자 있어 놔서 영감님 있을 때부터 혼자 있어. 같이 살다가 영감님 돌아가시고 혼자 있어 놔서 혼자 있는 게 편해.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마음 쓰는 걸 보느니 혼자 지내는 게 편한 거다. 아무리 귀찮아도 빼먹지 않는 일과 위장약과 혈압약 복용이다. 자신이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할 테니 건강만은 철저히 지키려 노력한다. 들에서 깨를 베고 민박집에서 일하느라 바쁘고 고단했던 원영 씨의 하루가 마무리된다. 다음 날 아침부터 원영 씨의 보행 보조차가 마을길을 누빈다.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수업이 있는 날이다. 원영 씨는 6.25 때 빼곤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서화면 토박이라 이 마을의 모든 것이 익숙하다. 그런데 석 달 전부터 마을 회관에서 낯선 경험을 하고 있다. 바로 한글 공부. 기억 니은은 뗐고 단어를 익히는 중이다. 배워도 돌아서면 까먹지만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정신적으로 또 했네요. 치매 예방. 일요일 날 하고 못했다 이거 해요. 요즘은 나름 실력도 늘어 간단한 문장 받아쓰기도 할 정도다. 이거 못 써서 알았어. 집을 잘 몰라가지고. 89의 글을 처음 배우다 보니 어렵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생전 처음 느끼는 재미도 있다. 글 읽는 재미다. 먹고 사느라 바빠 바닥에 엉덩이 붙일 새 없이 돌아다녔는데 생애 첫 취미, 그것도 차분한 취미가 생겼다. 한글 교실을 포함한 여러 사업은 마을 노인회장인 사위 이성영 씨가 주관하는 일이다. 장모가 회관에서 공부하는 그 시각, 성영 씨는 내일 행사 참가자를 모으는 중이다. 9시 반까지. 내일들 재활용 할 거예요, 재활용. 그러니까들 많이들 나오시라고. 네? 재활용 할 거니까들 많이 나오세요. 그날 오후 평소엔 뭐에 쫓기는 사람처럼 점심 한술 뜨고 급히 일을 나가던 원용 씨가 웬일로 집에 있다. 그리고 공책을 하나 꺼내 들었다. 고민을 거듭하는 모양새가 시험을 앞둔 수험생 같다. 결심이 섰는지 조심스레 글을 적기 시작하는데 언뜻 보니 편지다. 원영 씨가 그동안 한글 공부에 열심이었던 이유가 짐작이 간다. 원영 씨의 첫 편지를 받을 사람은 누굴까? 그날 오후 경자신의 집에 손님이 왔다. 어머니, 할머니는요? 할머니 안 오셨는데? 할머니 집에 왔다 가셨는데 할머니? 할머니 집에 안 계셔가지고. 저기 오미자 떨었어? 네. 저번에 못 따가지고. 어디 가셨지? 마을에서 가셨나? 아니 회관에 오늘 행사가 없는데. 이 집에서 원영 씨를 만나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아유 그새 또 얼른 가셨어? 콤방 계셨는데. 가까운 곳에 살기에 하루 12번도 넘게 서로의 집을 드나들지만 엄마는 순식간에 사라지곤 한다. 엄마! 원영 씨 찾기는 항상 텃밭부터 시작되는데 엄마! 아무런 인기척이 없다. 밭에 안 계시는가 봐. 어디로 가셨지? 어디세요 엄마? 오미자 밭을 가셨다고? 아유 그새 오미자 밭을 가셨어? 아유 미진이 지금 왔는데 손주 며느리. 알았어요. 지금 사방 찾고 난리 났잖아. 며칠 전 할머니 뵈러 가서 오미자도 따올 거라고 전화를 드린 게 실수였다. 너 오미자 따라온다는 걸 듣고선 벌써 너 조금이라도 더 따주려고. 허리 아프시다면서 맨날.
아유, 허리 아프시다면서도 뭐 일할 게 있단 펄펄 난다니까. 이곳은 오미자를 경작하는 이웃집의 밭이다. 자신들은 수확을 마쳤으니 남은 건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다고 한 것이다. 어디 계셔? 아유, 보아하니 밭에 나오신 지 반나절은 된 것 같다. 한참 찾아다녔잖아. 유진이가 와가지고. 저랑 같이 가자니까 혼자 가고. 가을이 깊어지니 오미자도 끝물이다. 더 늦기 전에 따서 손자 챙겨줄 욕심에 마음도 손도 바빠진다. 할머니 뭐 허리 아프다면서 왜 먼저 나오셨죠? 저 기다리라니까. 아, 기다리려니까 더디게 와서 진짜 좀만 난 먼저 왔지. 애들만 하고 온다니까는. 응. 힘드신데. 그러면 저만 욕먹어요. 괜찮아. 신랑한테 어? 할머니 고생이 그친다고 허리 아프고. 안 말 때 하지 마, 그게. 안돼 뭘 아마 또 안 해요. 이거 따는 재미로. 따서 자식들 챙겨줄 생각을 하면 세상에 이보다 재밌는 게 없다. 자식 욕심, 일 욕심이 지금까지 원영 씨를 지탱해온 힘이다. 가까운 큰 바구니에 오미자가 가득 찼다. 벌써 그만큼 따셨어. 이제 그만 가시지? 엄마. 아직 더 따야지. 에? 좀 더 따. 아니, 이렇게 계속 해주면 지겹지 않아? 아니, 나 재밌어. 재밌으셔. 일을 재밌어야 하지. 그럼 내일 또 오라면 또 오셔? 그럼. 아유, 난 싫은데. 딸은 벌써 질렸다는데 엄마는 아예 오미자 나무에 파묻혀 있다. 벌써 2바구니째 다 채워간다. 아유, 그만 따고 가자니까. 들고 가야겠다. 아유, 할머니 너 들고 가야 이제. 야, 한 번이라도 더 따시려고. 안 돼. 아우, 내 뭐다. 결국은 딸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원용 씨. 그 와중에도 오미자를 잡는 못 말리는 엄마다. 저번에 따온 게 있으니까. 원영 씨가 꾹꾹 눌러 담은 자식 사랑이 차고 넘친다. 엄마 손. 어머, 세상에. 응. 평생 일을 해온 부지런한 모녀의 손이다. 원영 씨가 일찍 시작해 오미자 수확이 금세 끝났다. 덕분에 2아이의 엄마인 미진 씨에게 약간의 짬이 생겼다. 집에 오자마자 급히 감자부터 깎는 원용 씨. 환희가. 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야, 손주 저 감자전 해주는 게 낙이란다. 내가 먹고 싶다면 안 해주고. 손자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여 보내겠다는 것이다. 일일이 깎아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자식들 입에 넣어줄 생각을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자 씨가 후다닥 전을 부친다. 야, 미진아, 너 얼른 먹고 가, 애들. 네. 맡겨놓으면 미안하면. 아이고, 응? 얼른 먼저 먹고 가. 어른들 배려로 해주시는 음식을 앉아서 받아먹는 미진 씨. 그녀에게 시할머니나 시고모는 시자 붙은 불편한 사이가 아닌 애엄마 사정을 이해하는 인생 선배들이다. 아니 너 뭐 얼른 먹고. 뜨거워. 아니 빨리 먹어요. 식었어요. 식었어. 할머니 챙기지 말고 제 입에나 더 넣을 일이지. 맛있죠? 더 만들어줄 욕심에 먹으면서도 감자를 간다. 엄마 닮아 손이 큰 경자 씨도 먹으면서 감자를 부친다. 모전 여전이다. 봐야지 가루. 네. 아이들이 엄마를 찾기 전에 얼른 보내야 한다. 아쉬워도 미련 없이 작별을 고하는 원용 씨. 잘 가. 응. 자신은 전쟁통에 가족을 잃었고 남편은 실향민. 둘이 결혼했으니 친척이라고는 없었다.